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중요한지는 앞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은 어떻게 선출을 하는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 재산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 25년간의 보시는 바와 같이 경험으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은 누가 선출할까요? 뭐 누가 선출하긴 소유자인 내가 선출하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선출하느냐. 선출할 당시에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토지등 소유자가 선출하는 게 맞을까요? 선출 당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선출하는 거 맞잖아. 그럼 누가 선출해? 관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꼭 맞는 답은 아닙니다. 선출 당시 토지등 소유자가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토지등 소유자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선출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 같은 공공지원의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총회,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전부가 모여서 하는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날인해가지고 제출하는 사람이 선출하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나 그냥 동의서 달라고 동의서만 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안의 내용을 제대로 안 보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서울같이 공공지원의 경우도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감사만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합니다. 나머지 추진위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출하느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투표해가지고 토지등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출하는 거지? 그럼 뭐 지금까지 어떻게 선출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얘기냐? 라는 수가 있는데,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이 일을 하는 기간이 추진위원장이 조합장, 추진위원이 임원대의원 내면 추진위 단계뿐만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앞 강의 때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의 임원 임기가 3년, 대의원의 임기가 없다는 것도 따라서 조합 설립 후 3년이면 웬만한 업무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뽑느냐. 위에 보시면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동의서가 법에 보면 2장으로 있습니다. 그 2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앞장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딱 확대해 보면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동의서. 그리고 이제 연번이 행정기관에서 이제 위조하지 말라고 연번을 찍는데 요 앞면 밑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사항, 추진위원회 명칭 해가지고 요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위원장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 이름을 쭉 적는데 이게 무슨 선출하는 거냐 라는데 이 피선출자 이름 박스에 들어가는 그 이름을 누가 적느냐? 누가 적죠? 관청에서 적어줍니까? 아닙니다. 추진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 측에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이름을 적어요. 얼마나 많이 적느냐? 총 토지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진위원장 1명, 감사 2~3명, 나머지 추진위원이 돼가지고 10분의 1이 돼요. 50명 같으면, 500명 토지등 소유 같으면 50명 이상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제출해달라 이러면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나중에 거쳐요.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전에 보셨던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그 다음에 감사 적힌 사람이 그냥 동의서만 제출함으로써 선출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총토지등 소유자 과반수로부터 동의서를 진구하면 그걸 들고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관할관청은 추진회 구성 동의를 한 사람 숫자가 적정하다면 과반수 이상 승인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 되고 감사되고 추진위원 되는 겁니다. 야, 추진위원장 정견 발표도 한번 안 들어보고 뽑아?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응?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의 경우에 추진위원회가 만약 있다. 그러면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감사를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 주민총회에서 뽑죠.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예비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감사가 실제 구성 동의서 안에 자기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 이름을 적어요. 그러고서 과반수가 되게끔 다시 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선출을 하는 거죠. 야, 뭔가 잘못됐다. 김조영 변호사가 저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왜 선출은 저렇게 하지? 왜 선출은 저렇게 하지? 예, 현행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저 사람 추진위원장 시키면 잘못하면 말아먹어. 절대 안 돼. 한번 절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동의서가 적게 거절지면 막 고민할 거 아닙니까? 거두던 사람이. 그러면 야, 그 사람 이름 빼. 그 빼고 새로 거둬.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우리 측에서 세를 규합해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진위원장이니까 그냥 추진위원장하고 말겠지 하면 그 사람이 조합장도 되고 대의원도 되고 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물론 추진위원장 시켜놨더니만 속된 말로 개판으로 일을 처리하면 당연히 조합장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잔줄을 잘 끼기 위해서는 누가 추진위원장 이름에 적혀 있고 누가 감사, 누가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찍을지 말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은 재생 목록 밑에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